자,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지도주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은 지금 코스피가 27포인트, 좀 강하게 1% 이상. 코스닥도 어제는 강했죠. 오늘도 지금 현재 1% 이상. 아무튼 상승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시장의 이제 특징을 보면, 어저께 조금 올랐거나 강했던 또 업종, 종목들은 오늘 소폭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반면에 이제 어저께 또 약했던, 하락했던, 그죠? 업종, 특히 이제 오늘 자동차 쪽이 어제 좀 크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오늘 또 바로 복구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와 더불어서 반도체라든지 또 일부 IT, 그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철강도 어제는 조금 주춤했지만 오늘 은행주도 마찬가지로 오늘 지수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아무튼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은 아무튼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이 1.6% 다시 이제 13,750포인트까지 오르는 모습이었고, 다우도 어저께 한 1.79%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33,891로 마감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결국 이제 상승했던 부분 자체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런 우려감도 있기는 했으나 이제 결국은 파월 의장이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못을 박았죠. 그죠? 저번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러시아가 소련을 공격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3월 달에 인상이 한 0.50% 정도, 그렇게 시장에서 한 70%까지 전망을 했다가, 결국 이제 러시아가 포격을 하면서 결국은 25%로 떨어졌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어제 파월 의장이 어쨌든 3월 달에 금리 인상의 폭 자체를 자, 죄송합니다. 0.25%로, 그죠? 지시하는 의향서가 있다. 이렇게 어떤 발언을 하면서, 안정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을 경우에는 0.5%도, 인상이 가능하다는 거를 또 항상 문을 열어놓기는 했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런 또 불확실성 자체가 아무튼 미국 금리 인상 조절에도, 그죠,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와 더불어서 3월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대조표 축소에 대한 또 합의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하나둘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3월 달에 어쨌든 금리 인상과 또 더불어서 또 테이퍼링도 이제 3월 달에 마무리를 또 하는 그런 3월 달이기도 하고, 그죠. 그러나 결국 긴 추후에서는 이제 미국의 금리를 2%에서 한 2.5%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어쨌든 2월달 소비자 이쪽 물가 지수가, 그죠,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할 수 있겠죠. 2월 10일 날 발표가 될 텐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8%까지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을 좀 보면 어쨌든 미국 시장은 그래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나스닥을 지금 이제 어제 어쨌든 그러니까 그저께 이제 응봉만큼 그대로 이제 회복하는, 그보다 약간 더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대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당시에 2,587포인트 바닥을 찍고 이제 주가가 3일 올랐죠. 그리고 이제 그저께 좀 하루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이제 어저께 복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오른 거는 결국 이제 금리와 관련된, 금리 인상의 폭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죠,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다우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대로 이제 그저께 하락했던 부분을 그대로 이제 복귀를 했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미국도 고점을 낮추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점도 낮추고 있고 또 저점도 낮추고 있는,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이런 상황에서는 추세가 어쨌든 하락으로 반전을 했다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해주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어제 미국 시장이 그래서 다행히 좀 올라와서 다행이다. 근데 지금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와의 2차 협상도 또, 그죠,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쪽만 좀 해결이 잘 되면. 근데 어제 WTI 유가는 110달러를 넘어버렸어요. 그죠? 참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좀 하루빨리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안정을 찾고, 또 시장도 좀 안정을 찾으면서 유가도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자, 우리 시장은 어쨌든 지금 오늘 지금 지수가 뭐 29%, 오늘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자, 지수 부분에서는, 자, 오늘 20일을 지금 뭐 과감하게 이제 20일 위에서 주가가 시작을 했어. 그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의 주가, 그러니까 20일이라는 게, 물론 뭐 크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다음에 주가들을 보면 20등 평균선을 위에 주가가 형성이 되면 상승 추세에 있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20일 밑에 있으면 이제 하락 추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닥권이니까 어쨌든 상승 추세를 만들려고 한다면 결국은 22등 평균선을 지키면서 올라서 있어야지 가능하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래도 미국이나 뭐 일본 여타 다른 선진국보다도 지수 부분에서는 덜 빠졌다는 거. 그러니까 덜 빠졌다는 것은 저번에 1월 달에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뭐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부분에서 어쨌든 오늘 양봉을 시연하고 있으니까 양봉을 좀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이제 수급을 보면 지금 결국은 이제 오늘 연기금 보세요. 연기금이 533억.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제도 이제 장중에 플러스를 확 냈지만은 그 당시에 주가가 올랐던 부분은 연기금 매수를 해서 올랐고, 또 반면에 막판에도 주가가 밀렸던 부분은 연기금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어제 결국은 연기금이 뭐 3억인가 매수를 했잖아요. 그죠? 결국은 5억장 들면서 오히려 매수를 줄였는데 오늘도 뭐 그런 소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항상 뭐 끝까지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연기금이 523억인데 요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요. 자, 연기금이 이제 매수를 하면 아무튼 뭐 금융투자 쪽은 또 프로그램을 통한 부분에서든 매도를 줄이거나 또 매수를 확대하거나 그래서 오늘 기관들의 수급은 좋은 흐름, 사모펀드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또 반면에 개인들이 매도를 돌아섰고 외국인들은 862억이면 약간 간망해서 아침보다는 매도를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수급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종목적으로 한두 개 들어와 보면요. 자, 005930 오늘 삼성전자가 중요한데, 자, 삼성전자가 오늘 좀 양봉을 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응봉이었지만 최근에 삼성전자도 아무튼 저번 1월 달에 미국의 금융 긴축과 관련된 바닥에서, 그죠?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바닥을 어쨌든 어제 그저께 만들고, 자, 오늘 다시 상승을 조금 타고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한번 볼게요. 어제는 빠졌습니다. 05380. 자, 현대차가 어제 아무튼 뭐 좀 하락을 했었죠. 또 러시아의 생산 중단을 하면서, 자, 오늘 자동차가 여기로 아침부터 개벌하면서 좀 상승, 지수 좀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강했던 뭐 LG 에너지는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쪽 지수 관련 부분에서는 카카오 말씀드렸죠. 자, 카카오는 자, 오늘도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만원대 초반까지는 그죠? 이렇게 꾸역꾸역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꾸역꾸역.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하면 툭 시점에 또 변화를 주는. 그래서 아무튼 10만원까지는 꾸역꾸역 가고, 이번 뭐 단기적인 부분으로는 한 11만원대 초반까지는 그죠?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꾸준히. 예, 그래서, 카카오는 뭐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닥을 미리 만들었고, 또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낙폭이 심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경영진의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 이런 부분이 또 터치하기 때문에 카카오는 꾸준히 좀 나가시면서 단기적으로는 한 11만원대 초반까지는 끌고 나가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는 이쪽에는 뭐 그렇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요 2차전지 부분에서는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이제 코스닥이 약간 약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자, LLF. 자, LLF가 이제 오늘 음봉 조정 너무 좋아요. 그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뭐냐 하면 지금 20일이 이제 올라섰고 주가가 20일 위에. 그죠? 그러면 이제 옆으로 행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정별은 가진 않았지만 이제 하락에서 하락 추세를 멈췄다는 거죠. 그 옆으로 행보, 그 이후에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2차전지 쪽은 이쪽과 연관이 좀 많이 되니까요. 시장과 연동이 좀 많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음봉 부분에서는 뭐 크게 나쁠 거 없다.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크게 나쁘지 않는 한, 악재가 없는 한은 이런 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이제 주식을 모아나가는 뭐 2차전지 다 좋아요. 그러나 LNF 쪽을 제가 집중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LNF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쪽에 성장산업점에서 PCB 쪽, 심택. 자, 심택. 참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심택은 지금 뭐 고점 돌파 이후에 이 조정다운 조정이 없이 그냥 꾸준히 가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이런 특성을 봤을 때 좀 음봉이 나올 때는 좀 매수를 내가 가담을 해보는 그런 관점이 좋겠죠. 그래서 심택, 결국은 이제 이게 그러면 2년 전에, 그죠? 1, 2년 전에 LNF가 이제 설비 투자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막 급등을 하고 올라가는 그런 급등이라기보다는 꾸준히 상승하는. 그래서 심택도 최근에 설비 투자를 지난해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PCB 쪽이 지금 실적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택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스키터. 자, 코리아 스키터. 자, 코리아 스키터도 고점 돌파하고 살짝 조정받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코리아 스키터. 그죠? 코리아 스키터 3만원짜리네요. 심택은 벌써 5만원. 제가 심택을 3만원대 후반에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올해 들면서. 자, 그리고 이제 요 저가권에서 이수페타. 저가권에서는 이수페타. 그죠? 오늘 뭐 거래가 좀 없긴 해. 어제도 20일 닿았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들고 조정받는 모습. 나쁘지 않죠. 그죠? 오늘도 뭐 장중 가다가 좀 코스닥이 좀 약하니까 주춤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수페타시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저가 부분에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조정받는 주성 엔지니어링. 뭐 종목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도주, 이런 주도주니까, 주성,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힘줘서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주성 엔지니어링, 심택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단기에 뭐 급등 이후 조정받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오늘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간 물량을 줄이는 모습. 줄였다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밀려서 뭐 25,000원 근처까지 내려오면 다시 늘리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과거에 우리가 2차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매했을 때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요 주성 엔지니어링. 자, 그 외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뭐 시간상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는 요 동진 세미캠 요것도 좀 관심을 가지세요. 동진 세미캠. 아이고, 동진. 자, 요것도 이제 바닥권에 있기는 해요. 그죠? 바닥권에. 그래서 요 주식도, 결국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고 안정을 찾으면, 뭐, 반도체 부분이야, 뭐, DBI 텍도 있고, PSK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동진 세미캠도 낙폭 과대 부분에서의, 그죠? 또 성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 바닥권이니까, 그죠?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오늘 뭐, 이쪽에 이제, 지금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일진파워, 그러니까 이쪽 그 원전 관련주도 나름은 한전기술 한번 볼까요? 한전기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크신 분들 이런 것들 꾸준히 보면 되겠죠. 한전기술. 그러나 이제 조금 짧게 움직이는 애들은 이제 보성파워텍이라든지 또 이제 에너토크라든지 이런 저가권에서 이런 종목들이 뭐 짧게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좀 움직이다. 오늘 바이오 쪽도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물론 쉘터도 상승을 좀 하고는 있지만, 바이오 쪽도 오늘 전반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바이오 쪽. 그죠? 바이오 하면 이제, 이쪽은 알테오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도 그 시간은 조금 다가오고는 있어요. 그죠? 바이오, 이것도 낙폭과대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낙폭과대 부분에 지금 올라가면 뭐 최소한 68,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가동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 ABL. 자, ABL 바이오 이런 것들도 이제 어쨌든 바닥을 잘 짜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오 쪽은 제가 이제 4월 정도, 2분기 정도부터 이제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그 부분에 이제 먼저 대장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죠? 바이오의 대장하면 이제 셀트리온이니까 실적과 성장을 겸비한 주식이 움직여야지 이제 차석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겠나. 그래서 바이오 쪽은 이제 바닥권에서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068270. 자, 068270. 어쨌든 오늘, 어제 이제 20일 올라서고, 그죠? 그저께. 지금 20일을 3일 동안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에서 양봉을 내고 있는데, 자, 오늘 수급적인 부분은 좀 특이한 부분이 약간 나타나고는 있어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매도 쪽에서는 이제 한국 창구 쪽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뭐 이베스트든 하나도 조금 매도가 비쳤어요. 그러나 이제 결국은 뭐 NH가 됐든 키움이 됐든 삼성이 이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거고, 반면에 중요한 매수인데, 매수 창구 쪽에서는 아침에 물론 모간 스탠리가 좀 비치긴 했지만 지금 JP 모건하고 신한 창구가 프로그램 매수를 활용을 하면서 이쪽에 누구? 한국증권, 한국투자의 물량을 걷어가는 그런 좀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하나도 좀 유입이 되고 있고, 물론 한국도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도 이제 과거가 아니고 뭐 어쨌든 그 최근에 그 한국창구가 매도를 크게 함으로써 주가가 하락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일방적으로, 그죠? 오늘은 일방적으로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에서는 좀 권해지지 않을까. 자, 물론 이제 다음 주 그 대통령 선거가 9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일 이제 정선이 또 회의가 있죠. 그죠? 회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안건이 상정이 될지, 아무튼 또 그런 부분, 그 3월 달에는 어쨌든 셀트의 이 회계와 관련된, 그죠? 이슈는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수급적으로는 어쨌든 외국계나 기관 쪽이 매수세를 조금씩 더 올해 들어서 늘려나가고 있으니까, 그에 뭐 우려할 그런 사항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셀트는 이제 7시 또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그때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